12월 3일 국회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정치인은 아마도 이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바로 김상욱 의원인데요. 김상욱 의원은 좀 어떤 인물입니까? 계엄이 없었으면 누군지도 모르고 지나갔을 분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전에는 사실 존재감이 별로 없었던 분인데 계엄 이 과정에서 이제 사태 과정에서 이제 존재감을 보여줬던 분인데 울산 뭐 지역구는 이제 초선 의원이죠. 나이 그렇습니다. 40대 초선 네. 의원이고 그래서 이제 이분이 보니까 원래는 뭐 경북 의성군에 태어났는데 뭐 이제 고대법대 나와가지고 일반 기업 근무하다가 이제 변호사 시험 합격해서 울산광역시를 무대로 주로 이제 변호사 활동했고 실제로 울산 지역에서는 가장 큰 법무법인을 운영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주로 이제 뭐 노동 사건이라든가 부동산 사건 자문 활동을 많이 했고 이 뭐 국힘에 입당해가지고 이제 이 뭐 사실상 공천 전략 공천 비슷하게 해가지고 이제 이 국회의원이 됐고 뭐 아시겠지만 윤석열 탄핵 주장하고 탄핵 표결 2차 표결 때 이제 찬성표 던지고 그 뒤로 이제 국힘 내에서 이른바 뭐 왕따 비슷하게 당하고 이러니까 민주당으로 이 대선 직전에 옮겼고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저는 좀 웃겼던 게 그 이제 그나마 친한 사람이 박주민 의원 뭐 이런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선거운동 가면서 박주민 의원하고 같이 이렇게 약간 케미를 잘 보이니까 뭐 민주당 지지자들이 이제 두 사람 모습 보면서 이제 아기 공룡 둘리에 나오는 또치와 뭐 마이콜 아니냐 뭐 이러면서 이렇게 했는데 그 말 듣고 보니까 되게 비슷하다는 생각이 좀 그렇죠, 들더라고요. 마이콜 말씀하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탄핵 그 소추한 다음에 1차 표결 때 국회에서 그때 이제 그 본회의장으로 들어왔던 김상욱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게 그 기억이 나는데, 물론 그때 1차 때는 가결이 아니고 아마 부결이었던 걸로 제 기억을 하긴 하는데, 본인도 반대표를 던졌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네. 다만 윤석열이 하야 안 하면 다음에는 그때 이제 던진다. 다들 이제 가결될 걸 되게 기대하면서 이제 뭐 이제 TV를 보든지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국힘이 이제 당론으로 다 나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김 의원이 막 들어오니까 기자들이 와 와, 이러면서 되게 감동적이었어요. 이랬는데 그때 나중에 저희도 밥 먹다가 소리 땀 뻘뻘 질렀는데 흘리면서 막 이렇게 나가는데 나와서는 사실 나 반대표 던졌다고 하니까 막저 뭐야 이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제 조건이 이제 다음에는 윤석열이 이제 하해를 한다든가 이 정치적 결단을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그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자기는 이제 탄핵 맞아요, 찬성표를 맞아요. 던지겠다고 했죠. 결국 일주일 뒤에는 당연히 탄핵 찬성표를 던진 것이었고, 그러니까 이분이 그 과연 누구 때문에 정치에 입문하게 된 것인지를 궁금해하는 분들이 참 많거든요. 아 뭐 그거는 김상욱 의원이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 이게 제가 무슨 비밀을 밝히는 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뤘던 그 윤석열의 마이 올드 베스트 프렌드라고 윤석열이 했던 그 박성민 의원이 박성민 의원이 예, 김상욱 의원을 이쪽으로 영입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김상욱 의원이 워낙에 이제 저쪽에서 일을 했잖아요. 처음에는 김상욱 의원이 시작을 어디서 했었냐면은 송철호 변호사, 그러니까 울산시장 예. 쪽에서 해가지고 당시에 이제 2012년 대선 때는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변호사 및 뭐 교수 그 선언의 이름을 올렸다가 그때 이제 공천 과정에서 비판도 받고 그랬었어요. 근데 본인은 그냥 이름을 올렸지만 실제로 지지 선언 나서지는 않았고 나는 성향이 안 맞아서 1년 만에 나왔다. 그런데 여하튼 이런 분을 영입을 한 게 이제 박성민 의원이죠. 근데 뭐 들리는 얘기는 뭐 이제 뭐 박성민 당시 이제 울산 중구청장인가 그랬는데 그분의 자문 변호사였다는 얘기가 있고, 여하튼 그 박성민 의원하고 저 인연이 많은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본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박성민 의원의 제안으로 국민의힘에 입당을 했다. 그리고 박성민, 김기현, 이채익 당시 의원입니다 등 울산 지역 정치인의 각종 송사를 돕기도 했다. 이런 얘기를 본인이 하고요. 실제로 그 울산 중구청장 재직당할 때 그 드림 합창단이라는 게 있었는데 중구청 하나에 네. 그 단장으로도 활동을 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건 확인은 안 되는데 김 의원이 예전에는 박성민 의원을 무슨 정치적 아버지다 뭐 이렇게 했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이건 확인은 안 된 건데요. 근데 그때만 해도 박성민 의원이 이런 사람인지 몰랐겠죠. 그리고 박성민 의원도 그 나의 올드 베스트 프렌드 등에 칼을 꼽는 사람을 내가 영입했다니 뭐 이러면서 이제 서로가 서로를 과거를 부정하는 그런 단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근데 되죠. 김상욱은 고초를 참 많이 겪은 게 그 비상계엄 그 해제 그 요구 결의안에 국회에서 이제 참여한 18명 국민의힘 의원 중에 하나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 계속 배신자 소리 듣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뭐 실제로 이제 당시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제 당 대행하고 있었는데 그때 아예 대놓고 이 찬성표 던진 사람들 탈당해라라고 하면서 사실 김상욱 의원 찍어가지고 이제 탈당을 요구했고, 의총 같은 데 갔을 때도 나가라 뭐 정치 잘못 배운 너랑 같이 할 수 없다라고 해서 탈당 요구하는 의원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뭐 지역구에서도 그 울산 지역에 이제
보수 단체에서도 이제 탈당 요구하는 비난 여론이 되게 컸고 그 지역구에 뭐 김상욱 의원이 이 계엄 참사에 대해서 이제 송구합니다라는 현수막 붙으니까 거기다 빨간 스프레이로 막 욕설도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이 가족에 대한 협박도 잇따라 가지고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근데 김 의원이 뭐 그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 자기가 이제 이렇게 괴로움이나 협박에 시달려서 괴로울 때는 이게 많이 걷고 계단 오르면서 이제 스스로를 이제 지치게 해서 삭혔구나. 예. 쓰러지게 만들어서 견뎠다고 하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리고 이제 이분도 이제 김상욱 123일의 기록이라는 책을 엮어서 냈는데 그 책에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냐면 그날 이제 이 풍경을 그린 겁니다. 계엄 해제 당일 오전에 국회 본관에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장에서 국민의힘 의원총회가 열렸는데 이렇게 묘사를 하는데 끝내 나타나지 않던 국민의힘 선배 동료 국회의원들의 얼굴을 그제야 보았다. 이렇게 적고 있는 거. 그 어제 전날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들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면서 그 본인들에 대한 그 자신에 대한 비난이 어떻게 돌아왔냐면 당시 상황을 묘사하면서 의총에서 원내대표의 엄중한 명령이 있었음에도 당사로 오지 않았고 본회의장에서 야당의 행동에 무단으로 동참했다는 질책이 있었다고 기술하고 있으니까 안 봐도 불을 보듯 뻔한 장면들이 벌어지지 않았나 싶은데 실제로 또 지역구가 울산이기 때문에 울산 지역 주민들도 상당히 김상욱 의원의 의정 활동에 불만을 가졌던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뭐 보통 이제 정치인이 튀는 행동을 하면 뒤에 무슨 배경이 있냐, 이 정치적 욕심이 있냐 이런데 그냥 김상욱 의원 제가 사적으로는 모르지만 이거는 그냥 되게 순수한 자기 어떤 그렇죠. 정의감이 바로 네. 이걸 왜냐하면 정치적 이득이 전혀 없어요. 일단 초선 의원이고 자기 지역구가 뭐 수도권도 아니고 좋은 데거든요, 또 거기가. 울산인데 울산에서 자기 아니더라도 지금 치고 들어올 사람 많은데 이렇게 하면은 사실상 울산에서는 거의 끝나는 거지. 끝나는 예. 겁니다. 이미 끝났고 그러니까 끝났다는 게 그쪽 당원들하고는 끝난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돌아볼 거 없이 되게 자기 정치적 이득보다는 그래서 제가 기억에 남았던 건 이거예요. 김상욱 의원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계엄하고 나서 기자들한테 얘기를 하는 게 계엄은 진영 논리의 문제가 아니라 또는 보수 진보 대립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와 반민주주의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60 항쟁 이후 이제 그 60 항쟁 뭐 87 그 개헌 이후에 네. 민주주의가 우리 대한민국에 뿌리 내렸는데 민주주의를 40년 전, 30년 전으로 되돌리는 후퇴시켰다. 폭거였다. 그래서 이건 당리당량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보수 정당이라면 당연히 목숨을 바쳐서 지켜야 할 것이 국채다. 그리고 헌법 질서다. 근데 이걸 허트러뜨렸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이게 더할 것도 뺄 것도 없는. 아니 본인이 실제로 울산에서 탄핵 반대 집회가 열렸을 때 모자 눌러쓰고 가봤대요. 그때 이제 세이브 코리아가 주최하는 그 집회였던 것 같은데 거기 가보니까 김상욱 욕이 그냥 욕이 아니고 정말 무시무시한 욕설이 오가는 모습을 직접 목도했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민주당으로의 그런 정당 바꿈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아까 이제 울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인기 문제를 얘기했는데 제가 최근에 취재한 바에 따르면 김상욱 의원의 울산시장 선거 도전이 거의 확실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정말 승부수를 던지는 것 같고 지금 지역 정가에서는 김상욱의 도전을 거의 대부분 사실화시켜서 받아들이는 상황인데 왜냐하면 그 전임 시장이었던 아까 얘기했던 송전 시장이라든가 뭐 이선호 그 대통령실 비서관이 있기는 한데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울산 정서를 넘어설 수 있는 정도의 득표력이 없나 봐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여론조사를 직접 제가 본 건 아니지만 전에 들어보면 민주당 후보 중에서는 가장 경쟁력 있는 사람으로 김상욱이라는 사람이 일단 거명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되면 의원직은 더 지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런 예. 상황이 오기 때문에 아마도 중대 결단을 해야 되는데 아마도 이분 보니까 이렇게 그 정치를 그냥 잘게 할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큰 도전을 하니까 지더라도 나간다는 생각인 것 같고 아마도. 그날 개엄날 보인 행동과 그 이후의 행동들을 보면 굉장히 좀 별났어요. 왜냐하면 정치인들이 아무리 뭐 그 국민들 보기에 입 바른 소리 해도 자기 차후를 보면서 다 절대 못하죠. 한 수 한 수를 밟는데 이 사람은 한 수를 안 보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저기서 제가 좀 기억에 남은 게 국민의힘에서 배신자 소리 들으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유승민 전 의원을 봤잖아요. 그렇죠. 완전 끝났죠. 그리고 예.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굉장히 느긋한 것 같은데 결국 나 아니면 누가 오겠어 하는데 되게 큰 착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한동훈은 더 큰 배신자예요. 왜냐하면 윤석열이 자리까지 줬는데 그렇지. 이거 어떻게 등에 칼을 꼽니? 그게 다수고 정중도적인 인사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한동훈은 안 데려옵니다. 바깥에서 찾아서 데리고 오지.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시킨 윤석열을 데리고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한동훈 전 대표 보면서 저분도 참 앞날이 근데 어둡다. 국민의힘에서는 한동훈보다 더 두 발 세 발 나간 사람이 이제 김상욱 의원이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계엄의 밤을
떠올리면 빼놓을 수 없는 인물 중에 또 하나가 안기령, 지금 대통령실 부대변인, 당시에는 민주당 부대변인이었는데 이번에 12.3 1년이 지나면서 가장 많이 어떻게 보면 영상이나 사진으로 등장한 게 안기령 부대변인이 이렇게 총구를 손으로 잡는 모습. 예, 그러면서 뭐 부끄럽지도 않냐. 그래서 이 장면 자체가 사실 안기령 의원이 그날 한 거는 근데 이게 되게 위험한 행동이잖아요. 그렇죠. 예, 네. 어쨌든 그래서 전 세계를 탔죠. 그리고 이제 약간 이분이 솔직히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분이 그 정도 인지도와 이런 걸 정치적 무게를 가지신 분은 아니었지만 이거 한 장으로 이제 한국 민주주의 수호의 상징적 장면을 어쨌든 장식한 분으로 네. 그렇게 얘기를 했고 나중에 이제 본인 얘기하기로는 머리로 따지거나 이성적으로 계산할 생각이 없이 이거 못 막으면 다음이 없다. 뭐 그래서 했다. 이런 회고를 했고요. 지금은 이제 대통령실 부대변인 업무를 하고 계시는 것으로. 사실은 이게 민주당에서는 굉장히 이렇게 좋은 지역구라고 할 수 있는 서울 도봉갑에서 사실은 출마했다든 낙선을 하는 굉장히 그 총선 분위기가 또 심지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쪽이 아까 뭐 김근태 의원 이야기했지만 도봉갑이 이제 김근태 의원이 3선을 했고 그 이후에 이제 그 아니 인재근 여사가 이제 3선을 한 지역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민주당 색채가 되게 강한 지역이어서 이 누가 가더라도 이제 쉽게 좀 이길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제 22대 총선 앞두고 이제 인재근 의원이 이제 불출마 의사를 밝히고 그 과정에서 뭐 이제 당시 그 GT계인 그 유은혜 전 장관을 추천했다는 고 알려져 있는데 이재명 대표 당시 대표였으니까 이제 다른 김남근 변호사를 추천하면서 약간 이게 좀 안 맞아서 네. 그래서 결국 이제 도봉갑이 이제 전략 선거구로 지정이 되고 나중에 이제 안기령 부대변인이 전략 공천을 됐는데 이 문제는 이제 안기령 부대변인이 아까 뭐 잠깐 이력을 이야기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경주 출생이고 아마 울산 쪽에서 이제 고등학교 나오고 이제 이대를 졸업했는데 어떻게 보면 도봉구랑 전혀 이제 인연이 없는 분인데 이분을 이제 아무리 이제 텃밭이 좋다고 해가지고 하더라도 꽂아 넣은 거 아니냐, 낙하산 아니냐라는 여론들이 좀 많았고 반대로 이제 그때 이제 아슬아슬하게 이겼던 이제 국민의힘 김재섭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36년 동안 이 이제 도봉 토박이라는 걸 내세워가지고 밑바닥을 다져왔고 근데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그게 이 이제 안 부대변인이 이제 약간 낙하산이라는 걸 인식을 이제 불을 지폈던 게 이게 지역구에 갔는데 뭐 분이 이제 여기 무슨 동이냐고 묻는데 동 이름을 몰라가지고 버벅대는 모습이 이게 전파를 타면서 그때 좀 상당히 이제 영향을 미쳤죠.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이제 민주당 부대변인이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찾아보니까 민주당 대변인이었던 것으로 좀 정정을 좀 드리는 거고 어쨌든 저도 개인적으로는 안기령 그 지금은 대통령실 부대변인인데 뭐 사실 그 당시에 이제 공천을 받는 시기라든가 계엄에 이르기까지 과정에서는 보면은 굉장히 이제 그 영상 노출 활동을 많이 한 건 사실인데 솔직히 말해서 또렷하게 정치적으로 안기령 하면 떠오르는 뭐 예를 들면 말이라든가 이런 게 또 딱히 존재하지는 않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 어쨌든 그날 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거로 그분은 자기 정치적 앞날을 이제 정해지신 건데 다만 이제 그 전까지 보여진 거는 사실 그 언론계에 있다가 이 정치권에 뛰어든 것 자체로 한번 논란이 됐었고 아까 김진우 기자 얘기했지만 그 지역구를 너무 쉬운 데를 받은 게 아니냐 근데 준비가 좀 덜 된 것 아니냐 그래서 비판을 받았는데 그런 부분은 본인이 감내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이제 그 내란의 밤에 어쨌든 목숨 걸고 그렇죠. 그런 행동을 네. 했기 때문에 그거로 자기가 이제 과거의 것들을 뭐 그건 이제 지난 일이니까 대통령실 지금에서 막중한 역할을 하고 있고 하니까 뭐 부대변인으로서 역할을 잘 하고 그리고 해서 이 다음을 한번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다만 그거에 대해서 섣불리 말씀드리기에는 이분이 아직 정치적 이력이 좀 짧아가지고요. 네. 보여준 것도 사실 아직은 없고 그래서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대통령실에 이제 그 누구야 새로 이제 그 대변인 남성 대변인 오기 전까지는 대변인 부대변인 상당수가 그냥 여성으로 진용이 짜여져 있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고